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아까 자 우리 교재, 내공인 교재부터 39페이지부터 풀었어. 일단은 1번부터 16번 사이에 일단 교실에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질문해봐. 질문. 서준이 없어 여기? 동현이는? 저도 없어요. 없고 윤재도 없고. 자 현준아 일단 16번까지 기준으로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질문이 없대. 그러면은 17번은 뭐 볼 거 없고 18번 잠깐만 볼게. 18번은 내가 한번 풀어볼게. 18번 그림 가나는 어떤 장치 구조야? 자, 안 써 있어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건전지 있으면 전동기, 건전지 없으면 발전기. 그래서 그림에서 왼쪽 가가 전동기, 나가 발전기. 그러면 옳은 거 고르래. 그러면은 1번 틀렸지. 보자마자 가에서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전류가 흐른다. 이거 발전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도 틀렸지. 3번 나는 전자기유도다. 맞지?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야. 4번 나의 코일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맞는 힘을 이용하는 거 전동기 얘기하는 거야. 4번 틀렸고 5번 가와 나는 구조가 비슷하고 구조가 비슷한 건 맞아. 근데 에너지 전환은 달라. 하나는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그게 전동기. 하나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달라. 구조는 비슷한 건 맞는데 구조가 같다는 아니지만 비슷하다 하면은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 자 18번 그렇고 19번은 볼 거 없고 20번 볼게. 소비전력 얘기 나왔어. 20번 소비전력을 알 수 없는 선풍기 2대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 에너지가 72,000줄이래. 1시간이면 자 선풍기 2대야. 1시간이면 3,600초란 말이야. 그랬더니 72,000줄이래.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얼마냐면은 20와트가 돼야지. 둘이 합쳐서야. 그러면 한 대가 몇 와트야? 한 대는 10와트지. 두 개를 합쳐서 20와트인가. 동현이 여기까지 이해 됐지? 자 21번 볼게. 그림 가 나는 두 전구의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을 나타낸 거야. 가는 220V에다 꽂으면 20W의 소비 전력이 생기고 나는 220V에 꽂았더니 50W의 소비 전력을 소모한대.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나가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아마도 나가 더 밝아야 돼. 만약에 나가 밝지 않다면 나는 효율이 나쁜 거야. 자, 소비 전력은 가와 나가 같다. 보자마자 틀렸지.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는 애는 나다. 니은 맞았지? 디귿. 두 전구의 밝기가 같을 때, 두 전구의 밝기가 같다면 가가 전기세 쬐끔 나오고 밝은 거니까 가가 효율이 높은 거지. 그러면은 디귿 틀렸지?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았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역학적 에너지는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 우리는 지금 전기 쪽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23번 볼게. 23번은 지금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무식하게 다 더하면 돼. 그래서 자 이거는 하나씩 적어가면서 하면 돼. 먼저 적으면서 할게. 위에 전구부터 볼게. 전구가 5개니까 합이 100W 곱하기 5니까 500Wh.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 500Wh.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400Wh. 냉장고는 2400Wh. 세탁기는 300Wh. 그지?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는 30분은 어떻게 하면 돼? 0.5로 하면 되지. 헤어드라이기는 800Wh. 자 지금 적었지? 이거 다 더하면 돼. 그러면은 답이 5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싹 더하면 된다 얘들아.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24번 전기요금이 1kWh. 지금 우리 계산했는데 이게 얼마 나왔냐면 하루 기준이야 얘들아. 답이 5번이니까 얘네 집에서는 하루에 4,400Wh를 사용할 거야. 근데 한 달이면 어떻게 돼? 여기다 30을 곱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계산하면
132에 빵빵빵 와트 아워 이렇게 되지. 대체 여기까지 이만큼을 한 달 동안 쓰는 거야. 이게 한 달. 그런데 전기세가 어떻게 나온대? 1kW당 100원이래. 자, 얘를 킬로와트로 바꿀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132kWh야. 그럼 1kW에 지금 얼마라고? 1kW에 100원이래. 그럼 얘는 1kW에 100원이니까 여기다 100원 곱하면 되잖아. 그럼 한 달 동안 총 사용한 금액이 얼마 나와? 13,200원이 나오는 거지. 자, 보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아.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돼. 그 다음 25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전구를 10초 동안 켜두었을 때 방출한 에너지야.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소비 전력이 가가 커. 자, 10초 동안 왼쪽은 200줄 썼어. 전구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가냐? 가는 10초에 200주를 썼어. 그럼 얘는 전력이 얼마야? 20W지.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이 10초 동안 얼마를 썼어? 120주를 썼어. 그러면 얘는 전력이 얼마야? 12W야. 그러면 효율은 누가 좋아? 총 200 중에 가는 반을 유용한 데로 썼어. 나는 120 중에 100을 유용한 데 썼으니 효율은 나가 높은 거지. 이해됐지요? 자, 가의 소비 전력은 10W다. 틀렸어. 20W야. 가와나 소비 전력은 똑같다. 달러.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는 나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디귿만 맞는 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오른쪽에 서술형은 안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꼭 좀 풀어봐. 안 풀어본 사람은 맞아. 현준이도 마찬가지. 서술형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러고서 뭐를 갈 거냐? 우리 프린트를 갈 거야. 지난주에 프린트. 선생님이 프린트 두 종류 나눠줬어. 그치? 자, 프린트표. 먼저 역학적 에너지 들어간 거 먼저 할게. 그래서 페이지. 동현이 프린트 안 갖고 왔어? 야, 내가 파일까지 해서 그렇게 챙겨주고 그거 좀 갖고 다니라고 일부러 파일에 지난주에 내가 파일에 넣어주지 않았어? 아, 야, 그러면 안 갖고 오면 안 되지. 와. 집에서 풀어는 봤어? 풀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몇 개나 되지? 딱히. 자, 그러면은 자, 우선 59페이지라고 써있는 거 먼저 시작할게. 질문 여기서 태윤이 저 없어요. 없어 진짜로? 네. 자, 앞에 프린트 두 개. 하나는 역학적 에너지 파트, 하나는 전기 에너지 파트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 파트는 이제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전기 에너지 파트에서 태윤이 질문해봐. 전기 에너지면 예술이에요. 전기 에너지 파트는 페이지 67페이지라고 써있는 거. 서준이 여기 질문 있어? 없어? 풀었어 안 풀었어? 못 풀었어? 아, 여기. 꼭 풀어봐. 왜냐면 오늘 마침 동영상도 찍고 하니까 어떻게 나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없어요. 너 없어? 진짜 없어요. 자, 현준아, 지금 이거 프린터를 했는데 일단 여기 교실에 있는 친구는 딱히 너 질문 없지? 질문 없어. 그러면은 현준이는 이거 지난주에 준 거야. 오늘 숙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숙제였지. 꼭 한번 다시 풀어봐. 전기 파트도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감이 올 거야. 너 진짜 질문 없어? 진짜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6단원까지 끝냈어. 6단원까지 끝냈어.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7단원으로 넘어가서 7단원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연주시차만 시험 범위래. 그래서 7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자, 7단원 볼게. 연주시차만 시험 범위라면은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고 몇 등성 밟기 바로 전까지일 거야, 아마도. 내 생각엔 여기인데 윤재하고 교과서 한번 페이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정확히 알려줘요. 여기 맞을 거야, 아마.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7단원 44페이지 볼게요. 우선 여기 한 번만 쭉 읽어봐. 읽고 나면 이론 정리 또 해줄게.
자, 간단히 봤지. 앞부분 내용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차라는 게 뭐냐면, 자,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봐. 둘 사이의 각도를 시차, 시각의 차이, 뭐 이걸 줄여서 시차라고 부르는 건데, 시차는 왜 발생하느냐? 내가 이제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는 그대로인데 있잖아. 내가 움직이면 시차가 발생을 해.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면 건물이 있어, 뒤에. 건물이 A가 있고, 예를 들면 건물이 B가 여기 여기쯤에 있어. 응?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 여기쯤에 있어, 현재. 그럼 둘 사이에 이렇게 각도가 이 정도로 벌어져 있구나로 느껴지겠지. 근데 이걸 3D로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삥 돌아서, 자, 내가 삥 돌아서 여기서 보면 둘이 거의 나란하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내가 한가운데쯤에 있으면 둘의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면 내가 옆으로 점점점 갈수록 내 눈에는 둘이 점점점 이렇게 좁혀지는 상황으로 보이겠지. 요런 개념이 시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 자, 밑에 탐구 볼게요. 색종이로 동그라미 7개를 만든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놨어. 그런 다음에 연필을 든 팔을 뭐 어쩌고 저쩌고 색종이에 번호를 적었어. 오른쪽 눈으로 보았을 때, 왼쪽 눈으로 보았을 때, 한마디로 오른쪽 눈으로 보면 여기랑 약간 오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고, 저쪽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고. 자, 이 시차라는 건 둘 사이에 거리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제 바라보는 내가 둘 사이에 다가가면 점점 멀어지는 걸로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여기서 보면 한 이 정도 각도로 보여. 근데 내가 여기쯤으로 앞으로 움직였어. 그럼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지? 심지어 내가 여기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 그럼 완전 좌우로 벌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위치에 따라서 시차가 생기는 거고, 얘네 둘이가 나랑 가까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시차가 많이 벌어져. 근데 얘네 둘이 극단적으로 되게 멀어. 그러면은 시차가 거의 변화가 없단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태양을 바라봐, 보통. 태양을 여기 딱 바라보면 태양이 저기쯤에 있어. 근데 내가 막 이제 뛰었어. 운동장 같은 데서 한 100m 뛰었어. 그거 바라보면 태양 위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태양 여전히 거기잖아. 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리 100m 따위랑 상관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멀단 말이야. 근데 태양도 그 정도인데 우주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나마 지구 태양은 가까운 거리에 속해. 그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항성이라고 부르는 별이라고 부르는 애들 우리 통합과학에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항성 배웠잖아. 겁나게 멀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걔네들의 어떤 시차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근데 그 쬐끄만 각도조차도 어쨌든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각도로서 표현한 게 그 별을 바라볼 때의 연주 시차의 개념이야. 그래서 연주 시차가 뭐냐? 자,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여기 태양이 있어. 그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한단 말이야. 실제로는 이 궤도는 원궤도가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야.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원궤도라고 취급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별이 있어. 그러면 지구가 현재 여기쯤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쯤에 있지. 근데 이거보다 더 먼 우주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구라고 불러. 보통 여기 잘리나? 여기를 여기도 잘리냐? 별을 좀 여기쯤에 있을게. 그러고서 우주에 아주 멀리, 그러니까 우주 이론적으로 우주의 끝에 스크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그 가상의 스크린을 천구라고 불러. 우주 끝이라고 바라보면 돼. 이론적인 우주 끝. 그러니까 밤하늘이 시커멓잖아. 저거 하나의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쫙 멀리쯤에 별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얘는 겁나게 먼 별이야. 상상할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중에 거의 제일 먼 별. 그럼 사실상 얘는 시차가 거의 없는 거야. 지구에서 볼 때. 근데 얘는 그나마 좀 앞에 있어. 그래서 자, 이렇게 바라봤더니 여기쯤에 놓을게. 이게 먼 별이야. 그러면은 우리 지구에서 바라볼 때 이 A라는 별이 먼 별보다 오른쪽에 보인단 말이야. 그치? 지구에서 바라보면. 근데 지구가 공전을 해. 그래서 최대로 멀리 간 게 6개월이지. 왜? 1년이면 제자리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지구가 여기쯤에 왔어. 여기서 아까 그 별을 또 바라봐. 또 별을 바라봤더니 이번에는 별이 이쪽에 보여. 그랬더니 저 먼 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는 오른쪽에 보였는데 지금은 왼쪽에 보이지. 그렇게 위치 차이가 생기잖아. 이 각도를 시차라고 부르고 이 각도를 반띵해. 또. 그래서 이 단어를 꼭 알아둬. 전체 각도를 시차라고 부르고 그 각도를 다시 반으로 쪼갠 각도를 연주 시차라고 불러. 그럼 이게 시차, 이걸 다시 반으로 쪼갠 요게 연주 시차가 되는 거야. 연주 시차의 의미는 이 연자가 뭐냐? 1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각도가 뭐냐? 6개월 차이 날 때가 가장 넓은 각도지. 그치? 그거를 다시 반으로 쪼갠 거야. 그래서 연주 시차는 시차를 반으로 쪼갠 거다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라고. 그러면 연주 시차가 제일 지구에서 바라볼 때 연주 시차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상황은 6개월 후야. 1년이면 다시 내 자리 돌아오니까 별이 아까 그 자리로 보이겠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어떤 별을 봤어. 지구는 똑같은 자리에서, 야, 우주에서 태양은 고정돼 있다고 보는 거야.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양은 그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기준으로 태양 역시 공전을 하지만 우리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 안 하겠다. 그래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만 본다 이렇게 보겠다 이거야. 일형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우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태양이 공전한 위치 정도가 우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1년 동안 태양이 움직여봤자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고 보겠다. 왜? 태양이 은하계, 우리 은하 중심부를 한 바퀴 공전하는 게 2억 몇천만 년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지 1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야 태양 안 움직여.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내가 지구가 6개월 동안 움직였을 때 어떤 별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움직였지 별은 안 움직이지. 근데 어찌됐건 내 눈에 어떤 별이 많이 움직인 걸로 보이면 쟤는 나랑 비교적 가까운 거야. 근데 어떤 별은 완전 안 움직이는 걸로 보여. 그럼 걔는 겁나게 멀은 거야. 정리해보자. 연주 시차가 클수록 가까운 거고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먼 거야. 이 개념을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연주 시차는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연주 시차가 작아. 극단적으로 별이 너무 멀리 있어. 그럼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여. 그나마 별이 조금 움직이는 걸로 보여. 한 6개월 뒤에 봤더니 야 쟤 조금 움직였다 야. 그러면 그게 그나마 가까운 편이야. 지구에서 바라볼 때 사실상 육안으로 연주 시차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런 거 다 망원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측정하는 거야. 왜? 모든 별들은 지구로부터 겁나 멀어. 당장 태양계 안에 별이 태양 하나밖에 없잖아. 지구로부터 그나마 가장 가까운 항성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이제 태양 같은 항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가 기본으로 4광년이야. 4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4년 가야 돼. 그럼 태연이 속도로 걸으면 죽기 전에 못 간단 말이야. 별로 의미가 없지. 자, 그래서 연주 시차가, 자, 그 다음에 각도 재는 거 볼게요. 각도. 우리가 흔히 각도를 잴 때 1도로 얘기를 하잖아. 1도의 60분의 1을 1초, 어퍼스트로피 하나 치면 이걸 1초라고 읽어. 1분이라고 읽어. 미안. 이거는 시간의 개념에서 나온 거야. 60분의 1로. 그리고 1초를 또 60분의 1로 쪼갠 거를 1분을 또 60분의 1 쪼갠 거를 어퍼스트로피 2개 붙여서 이거를 1초라고 읽어. 그러니까 1도라는 애는 초로 따지면 몇 초냐? 3600초인 거야. 돌려 얘기하면 1초는 몇 도냐? 3600분의 1도라고 표현하겠다. 이거 외워야지 당연히. 이거는 시간의 개념 얘들아 60초 60분 거기서 나온 거야. 왜 100분의 1로 안 하냐? 옛날 과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딱히 이유는 없어. 이런 거는. 각도를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쪼갠 거야. 마치 360도를 한 바퀴로 했잖아. 그러면 처음에 각도 만들 때도 굳이 360도로에 100도를 한 바퀴로 했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우리는 360도로 만들 때 그냥 옛날 초창기 누군가가 처음에 만들었겠지. 각도의 개념을. 그 사람은 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딱히 의미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다. 그래서 파색이라는 개념이 있어. 별까지 거리를 pc 읽을 때는 파색이라고 읽어. 그래서 1파색의 거리를 정의한 거야. 어떻게? 연주 시차가 1초, 그러니까 연주 시차가 1초 분의 1을 1파색이라고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다시 다 지울게. 어떤 별이 여기 있어. 그러면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파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내가 얘를 여기서 쳐다봤을 때랑 요렇게 6개월 뒤에 요렇게 쳐다봤을 때랑 요 각도를 반으로 쪼갠 게 1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끔 니네 낚으려고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야, 지구로부터 어떤 별까지가 1파색이야. 그럼 얘는 시차는 얼마니? 그럼 여러분들은 2초라고 대답해야 돼. 낚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태윤이 같은 애들은 나 이거 알아. 그러고 1초 이러고서 이제 맞췄어요. 다 맞았어. 이러고 나중에 보면 75점 나오는 거지.
아니 쌤 왜 또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세요? 헐, 불길한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가 안 틀리면 되지 임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 네가 보여주고 나서 얘기하면 돼. 아, 네. 어? 그래서 연주 시차는 얼마냐? 1초야 얘들아. 연주 시차는 이거 각도 반으로 쪼갠 거야. 그게 정이야. 자, 그럼 봐봐. 1파색이 이래. 그러면은 어떤 애가 10파색이야. 그러면은 x분의 1 나온단 말이지. 어? 네. 그럼 x에 들어갈 값이 얼마 나와야 돼? 얼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야, x분의 1이 10이래. x 얼마야? 10%이요. 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야, 네. 여기 들어갈 알맞은 값이 뭐예요? 형님 이렇게 웃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럼 태현아 선생님이 해줄게. 예. 양변에다 먼저 x를 곱해. 네. 그럼 좌변 얼마 남아? x 제곱은 10x요. 아, 10x요. 그냥 10x. 그럼 좌변은 10x지. 네. 우변은? 0이요. 1이요. 1. 아, 이거 동영상 끄고 싶다 진짜. 아. 네. 왜냐면 동영상을 켰을 때는 선생님이 가능하면 험한 말을 안 하는 게 이 영상을 현준이가 당연히 혼자 보겠지만 현준이 동영상 보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니네 선생님 어떻게 잘 가르치나 한번 좀 보자 하고 쳐다본단 말이야. 그랬더니 막 영상에서 야이 개 뭐 이래 막 그러면 엄마는 처음에 내용을 모르지 앞뒤 내용을 야 태윤이는 얼마나 불쌍하냐 태윤이는 도대체 뭐 하는 애인데 맨날 저렇게 혼나냐 니네 선생님 뭐뭐 한다 태윤이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여기 앉아있는 니들은 아무도 태윤이 불쌍하다고 안 해. 오히려 야 선생님이 불쌍하다. 저걸 참네. 니들은 그렇게 느낄 거야. 여기 동영상 보는 현준이조차도 선생님이 태윤이한테 막 이렇게 좀 심한 말 해도 아유 그럴만했어 이렇게 느낄 거야. 근데 이 화면 한 번만 보는 누군가는 아니 아무리 학생이 잘못해도 그렇지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욕을 하나 이런다고. 니네 보다시피 이 상황이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오늘 하루면은 참을 수도 있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당연히. 한 100번쯤 이러고 있는데 야 x 얼마야? 10분의 1이요. 그래서 여기가 0.1이 들어가 0.1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1파색일 때는 연주 시차가 1초였어. 10파색으로 멀어졌단 말이야. 연주 시차가 태윤이 얼마 됐어? 0.1. 초. 그럼 연주 시차가 값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라고. 연주 시차가 작은 게 겁나 먼 거야. 그럼 이론적으로 거리가 무한되면 거리가 막 1억 파색이야. 그럼 연주 시차가 1억 1억 분의 1초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상 연주 시차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러니까 연주 시차가 뭐 한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넘어가잖아. 그럼 안 따져. 굳이 그걸 따지냐. 그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미 충분히 멀은데 그게 얼마나 더 멀으냐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연주 시차의 개념이 이런 거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거리가 가까우면 연주 시차 값이 커지는 거고 연주 시차가 커진다가 상징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 내 눈에 많이 움직여 보여가 연주 시차가 큰 거야. 그 개념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굳이 공식으로 따지면 1파색의 정의가 1초분의 1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굳이 따지면 표준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별까지 거기가 100파색이야. 네. 연주 시차 얼마 나와? 0.01. 0.01 초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시차는? 2분의 1하면 0.02요? 0.02 초가 나오는 거지. 네. 이럴 때 제가 진짜 멍청한 것도 있는데 관종기도 있어. 그래서 가끔은 진짜 한 90%는 지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근데 10%는 알아. 근데도 그냥 관성에 의해서 한 번 또 하는 거야.
왜냐하면 쟤는 나한테 욕을 먹어야 뭔가 짜릿한가 봐. 사디스트 아니에요 그거요? 너. 제가 사디스트라고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너 정신병자지. 이 정도 질문을 했는데 대답 못하면. 쌤 저거 카메라. 이거 욕을 안 했잖아. 사실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건 괜찮아. 그쵸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요런 것만 주의하면 돼. 부다시피 여기는 이게 다야 얘들아. 그래서 연주 시차가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해서 반으로 줄었어. 어떤 별을 바라봤더니. 그러면 예를 들면 A랑 B랑 연주 시차가 2배 차이나 그럼 거리가 2배 차이다. 뭐 대충 이런 뜻이야. 이게 다야. 그치? 끝. 그러면 자 46페이지 잠깐 볼게. 46페이지 잠깐 볼게요. 1번, 2번, 3번까지가 시험범위야. 요거 3개만 얼른 풀어봐. 자, 예의상 나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 시차라고 하고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작아진다. 자, 2번. 자, 연주 시차가 저게 보니까 시차가 2초야. 그럼 연주 시차는 1초가 되는 거지. 지구에서 별까지가 얼마야? 연주 시차가 1초니까 1파섹이지. 연주 시차는 반으로 쪼갠다는 것만 주의하면 돼,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나고, 자, 오늘 우선 숙제 내줄게. 동영상 보는 친구 때문에. 현준아, 지금 프린트를 풀 거야. 우선 과제는 뭐냐면, 그 우리 내부메인에 보면, 뒤에 보면, 부록에 보면, 시험 대비 자료라고 있어. 시험 대비 자료 5단원, 6단원, 7단원은 연주 시차만 풀면 돼. 그리고 47페이지 봐봐. 47페이지에 연주 시차가 어디까지냐? 1, 2, 3, 4, 5.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보면 넘버 1번부터 넘버 5번까지 꼴랑 5개밖에 안 된다, 야. 요게 우선 과제야. 이거는 다음 주까지 다 풀어와야 돼. 그러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내공의 2권 기준으로 니네는 안 풀려있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다 풀어야 했어요. 다 풀어 있어야지. 대체 여기까지. 그러고 현준아 지금 봐봐.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를 두 종류를 줄 거야. 하나는 보다시피 수업 자료라고 써 있고 하나는 과제 자료라고 써 있어. 그러면 수업 자료는 지금부터 풀을 거야. 그래서 2교시 동영상은 내가 여기서 끊을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풀기 시작하면 3교시는 시간이 되게 짧을 거야. 왜? 이거 풀어줄 거니까. 지금 시간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풀고 우린 쉴 거거든. 그럼 너는 이거 풀고 이제 3교시 동영상 보면 되고 요 뒤에 이 과제라고 써 있는 거는 너 이거 플러스 이게 숙제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 풀 거고 어머니가 너 이거 자료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보고 지금부터 문제 풀고 3교시 동영상을 보면 돼. 자, 2교시 동영상은 나는 여기서 끊을게.